세계 과학사를 새로 쓴 가장 유명한 배가 있으니 그건 바로 두 개의 돛대를 가진 영국 해군의 돛담배 비그로. 1831년 12월 27일 플리머스항을 출항. 비그로는 5년간의 세계 탐험을 시작했어. 비그로의 목적은 세계 각 지역의 기후와 자연, 생물, 광석, 지질 등을 조사하는 것. 함장, 의사, 목수, 선원, 심부름꾼, 요리사, 화가 등 모두 74명을 태우고 말이야. 이 배엔 역사적인 인물도 함께 있었으니 바로 22살의 젊은 청년 다윈이야. 영국을 떠나 남아메리카를 탐험하던 비그로는 1835년 9월 마침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지. 이곳에서 다윈의 눈에 띈 새가 있었으니 바로 핀치새. 다윈은 이 섬, 저 섬,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새 부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어. 곤충을 잡아먹는 핀치새의 부리는 짧고 단단했고, 씨앗을 먹는 핀치새의 부리는 크고 두껍고, 선인장을 먹는 핀치새의 부리는 가시보다 긴 부리였고, 과일을 먹는 핀치새는 큰 부리를 갖고 있었지. 섬에 살던 핀치새 13종의 부리는 비슷하게 보여도 달랐던 모양에 다윈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말았어. 영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20년 동안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서 한 권의 책을 출판했어. 그 책은 바로 세계를 뒤흔든 종의 기원.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한 뒤 뉴턴, 갈릴레이와 함께 20세기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대 과학자로 꼽히고 있어. 과연 다윈의 종의 기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? 다윈이 거기서 그 핀치새들을 보니까 핀치새들과 거북이들을 보니까 섬마다 다 달라요. 특징이 워낙 뚜렷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리는 어떤 먹이, 곤충을 잡아먹기 좋은 부리, 어떤 건 과일을 까먹기 좋은 부리, 어떤 건 견과류를 먹기 좋은 부리라는 걸 알아요. 야, 다 내가 보면 같은 종인데 여기 뭐 좀 다르게 생겼네. 근데 이렇게 다르다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종이라는 게 종의 그 벽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야? 다른 종으로 돼버리겠는데? 종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종이 고정되어 있던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여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들은 분명히 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. 종은 계속 변한다는 걸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. 다윈은 그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그룹이에요. 그러니까 주류 사회였단 말이에요. 주류 사회에 속한데 거기서 주류 사회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점잖은 다윈 씨가 왜 이러세요? 뭐 이렇게 되고 약간 경한시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깥으로 하지 못합니다. 하지 못하고 있고 저도 끙끙 앓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데이터들 있고 연구된 게 있거든요. 그걸로 이제 책을 내죠. 그게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을 내는 겁니다. 1250권을 하루에 다 팔았어요. 그냥 책값이 되게 비쌌어요.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웬만한 근로자의 뭐 몇 달 월급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팔았다는 건 대단했던 거고요.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다윈 씨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못 낼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다윈은 최고의 학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바꾼 몇 개의 과학책들이 있습니다.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대하여, 갈릴레오 갈릴리 책도 있고, 그 다음에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읽는 사람들 없잖아요. 아무도 안 읽어요. 읽을 수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는 책이에요. 그런데 종의 기원은 나온 지가 이미 1859년에 나왔으니까 156년이 된 책이에요.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읽히는 책이죠.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또 영감과 통찰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. 다윈이 주장한 진화를 일으키는 핵심 원리. 자연 선택. 이것을 간단히 풀어보면 먼저 자연계의 거의 모든 개체군에는 각 개체들 간의 같은 종 안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질 차이를 의미하는 변이가 있다는 거야.
그리고 어떤 변이는 유전을 하고 유전을 하는 것만이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. 또 생물은 환경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은 자손을 낳는데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보다 많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는 이야기야.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던 그 나방의 예가 있었잖아요. 공업지대가 있는데 공업지대와 그냥 숲이 있는 지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흰 나방이 많았어요. 그런데 공업지대 돼가지고 그냥 다 검댕이가 막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흰 나방들이 딱 그 검은 벽에 붙어 있으면 새한테 다 잡아먹혔겠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검은색, 진한 색의 나방만 남고 흰 나방들이 거의 사라졌어요. 그러다 공기가 다시 좋아져가지고 다시 검은 벽이 없어지니까 다시 흰 나방들이 많이 생겨요. 검은 나방들이 오히려 잘 잡아먹히는 거죠. 옛날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게 더 적합한 것들이 됐단 말이에요. 안 잡아먹으니까. 자연 속에서 잘 살아남고 많이 먹고 후손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선택된다는 게 자연 선택 이론입니다.